2025년 초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 태극 연무가 그어졌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중동을 향해 날아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어쇼,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최초의 중동 진출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한국 사천을 찾았습니다. KF-21 보람의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콕핏 위 사우디 국기, 그 국기가 가린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있었습니다. 전산업계는 직감했습니다. 파트너가 바뀌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안 냈습니다. 튀르키예와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미국산 부품 0%, 불가능한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손을 내밀었고 UAE, 폴란드도 주목합니다. 보람에는 특정 국가에 묶이지 않습니다. 선택받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새로운 창공이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기지 상공에 태극 연무가 그어졌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계 비행이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8대가 대형을 이루며 푸른 하늘에 흰 연기로 궤적을 남겼습니다. 일본 항공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일본 매체들도 이례적인 장면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블루임펄스, 일본 항공자위대의 자랑인 특수비행팀이 그동안 독점해온 오키나와 하늘이었습니다. 그 영공에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NHK는 외교적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방위 교류의 상징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은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더 먼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025년 2월 중순에 열리는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가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동 지역 에어쇼에 참가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나하기지 기착은 필수였습니다. 원주기지에서 사우디까지는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로는 한 번에 날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간급유와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일본, 태국, 인도, 오만을 거쳐 최종적으로 리야드 킹파하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처음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한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착륙을 허가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설득 끝에 겨우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일본 블루임펄스 팀은 합동 비행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하 기지에서 열린 교류 행사에서도 비행 시범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자국팀의 기량이 비교당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블루임펄스가 사용하는 가와사키 T4 훈련기는 1980년대 기종이었습니다. 반면 블랙이글스의 T-50은 2000년대 개발된 초음속 고등훈련기였습니다. 성능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블랙이글스는 일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우디 왕립공군 특수비행팀 사우디 호크스가 합동비행을 제안해왔습니다. 에어쇼 개막 전날 블랙이글스 8대와 사우디 호크스 7대가 함께 리야드 도심 상공을 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공군의 우정을 과시하는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블랙이글스의 사우디 에어쇼 참가 소식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르키 빈반다르 알사우드 중장, 사우디 공군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나타난 곳은 경남 사천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한국의 방위산업 심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것은 KF-21 보람의 시제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4.5세대를 넘어 5세대를 지향하는 최첨단 전투기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투르키 사령관이 KF-21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콕핏 위에는 사우디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녹색 바탕에 흰색 아랍 문자와 칼이 그려진 국기,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묘했습니다. 동체 옆으로 늘어뜨린 사우디 국기는 태극기 옆에 있던 다른 국기를 정확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였습니다. 붉은색과 흰색 두 줄, KF-21 공동개발 파트너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각도가 절묘했습니다. 사우디 국기가 인도네시아 국기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마치 대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산업계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전이 아니다. 메시지다. 사우디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는 신호다. 분석들이 쏟아졌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 사진 한 장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공군 사령관 일행은 KAI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KF-21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정비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각종 항공 플랫폼을 점검했습니다. 시제기의 기동 시범도 직접 지켜봤습니다. 투르키 사령관은 KF-21의 개발 현황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핵심 성능 지표, 무장 체계, 전자전 능력, 스텔스 성능,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KAI 측은 설계 철학부터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소개했습니다.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개발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사우디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다. 기술 수준이 높다. 체계 통합 능력이 우수하다. 한국의 항공기 개발 경험과 후속 군수 지원 역량에
높은 평가를 보냈다고 K는 전했습니다. 게다가 타이밍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사우디로 날아가는 시점에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상호 방문, 동시 진행.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이 장면을 단순한 의전 이상의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KF-21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매 협상이 임박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파트너로 사우디가 부상하고 있다.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자국 공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최대 100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F-15 SA 노후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추가 도입 검토, 그리고 새로운 선택지로 KF-21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였습니다. 사우디는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고객이었습니다. 중동의 큰 손. 한 번 계약하면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구매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도미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KF-21 조종석 위에 사우디 국기,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린 그 각 방산업계는 직감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다. 파트너가 교체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자리에 사우디가 들어올 것이다.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사우디인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국기가 가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갈등의 징후였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우디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KEI 시설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투르키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과 기술진이 함께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며 조립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동체 제작, 날개 결합, 엔진 장착, 전자장비 통합. 모든 공정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KF-21의 기동 시범이 압권이었습니다. 시제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급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 급선회, 배럴롤, 기동성을 과시하는 연속 동작이었습니다. 사우디 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다. 투르키 사령관의 평가였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상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KAI 개발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KF-21의 핵심 성능 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2.8, 작전 반경 2,900km, 무장 탑재량 7.7톤, 수치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개발 경험도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KF-21은 그 경험의 직대성입니다. KAI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체계 통합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레이더, 전자전장비, 무장체계, 모든 것을 자체 통합한 경험이었습니다. 향후 확장성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블록 1은 현재 개발 중인 기본형입니다. 블록 2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추가됩니다. 블록 3에서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성능을 구현할 것입니다. 로드맵이 상세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공군 현대화 계획과 잘 맞는다.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중동 시장 협력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KAI는 2월 초 싱가포르 에어쇼, 2월 중순 리야드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 연이어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중동 각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KAI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하면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산 무기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도 잠재 고객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KF-21 분담금 문제는 이미 오래된 갈등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전체 개발비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2022년까지 납입해야 할 금액의 절반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KAI는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투기 기술 이전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 5세대 전투기 카안칸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KF-21의 직접적 경쟁자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국가가 경쟁 기종을 검토한다? 배신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한 뒤 분해해서 기술을 튀르키예에 넘기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기술 유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본성은 튀르키예에게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산 부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전투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제 방산업계가 술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튀르키예 측에 공식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칸 전투기에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조건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 규정 ITR 때문이었습니다. ITR은 미국산 군사기술과 부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무기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런 제약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무기를 자유롭게 운용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재판매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데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디펜스 뉴스 같은 방산 전문 매체들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다. 5세대 전투기에서 미국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도 일부 핵심 부품은 미국산이었습니다. 엔진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칸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10 엔진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엔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항전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 많은 부분이 미국 또는 유럽 나토 동맹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전투기를 만든다?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 기술을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구는 사실상 대부분의 서방 계열 전투기를 배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 F-35, F-15, F-16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유럽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도 일부 미국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인도네시아 기준에서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KF-21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한국도 아직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GE의 F4색사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엔진은 아직 시험 단계였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했지만 일부 핵심 부품은 미국산이었습니다. 전자광합 표적 추적 장치 EOTG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술과 부품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 제시한 조건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KF-21도 인도네시아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부품 0%. 이 기준으로는 KF-21도 탈락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 소식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발을 빼고 있다.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모든 파트너를 밀어내고 있다.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진짜 의도에 대한 의심도 커졌습니다. 이건 진짜 조건이 아니다. 협상 카드다. 돈을 덜 내거나 기술을 더 뜯어내기 위한 수작이다. 냉소적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술을 썼습니다. 한국과 KF-21 개발 계약을 맺고도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이전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튀르키예로 간다며 압박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를 상대로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부품 빼라. 불가능한 요구. 그러면서 못하면 다른 데 간다며 압박.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국제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조건을 계속 바꾼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없이도 KF-21을 완성할 수 있다. 다른 파트너를 찾으면 된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 공군사령관의 KI 방문, KF-21 시제기 탑승, 사우디 국기로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린 사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진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우디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파트너 교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사령관의 KF-21 탑승 사진이 공개되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물론 국제 방위산업 커뮤니티까지 이 사진 한 장을 놓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기가 가려진 모습은 단순한 촬영 각도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도가 보였습니다. 사우디 국기는 정확히 인도네시아 국기가 있던 위치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태극기 옆, KF-21 공동개발 파트너 국가의 상징이 있던 자리, 그 자리를 사우디 녹색 국기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메시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해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특정 국가를 공식적으로 배제했다는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현실적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KAR 관계자는 공식 입장에서 신중했습니다. 사우디 측의 방문은 정례적인 산업교류의 일환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 미국산 부품 0% 조건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KF-21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조건이 실제 적용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다른 협력국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 미국 부품 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원칙이라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적 적용은 불가능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안 되고 한국은 된다.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면 KF-21도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부품 0%, 불가능한 조건. 이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도 조건을 못 맞추니 우리가 빠진다는 논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떠날 준비를 한다면 한국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바로 그 대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는 여러 면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나은 파트너였습니다. 첫째, 재정 능력.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미납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돈의 절반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구매 규모. 인도네시아는 KF-21을 50대 정도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최대 100대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2배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 차이였습니다. 셋째, 파급 효과.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걸프협력회의 GCC 국가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우디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기술 유출 우려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와 동시에 접촉하며 기술 유출 우려를 낳았습니다. 사우디는 그런 이중행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KF-21에 전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일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한국 방위산업은 특정 고객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계약 하나가 워낙 크다 보니 고객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에 수출되었습니다.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UAE, 폴란드에 판매되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KF-21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만이 유일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페루까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재 고객이 많았습니다. 중동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인식을 한국은 분명히 했습니다. KAI는 2월 싱가포르 에어쇼와 리야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블랙이글스의 사우디 에어쇼 참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군사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한국 항공산업의 수준을 알리는 것. T-50으로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KF-21을 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단순히 전투기만 사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사우디는 자국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비전 2030 계획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그 일부였습니다. 투르키 사령관이 카이에서 받은 브리핑에는 미래 협력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F-21의 사우디 현지 조립, 정비 지원 시설 구축, 후속 업그레이드, 공동 개발, 단순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것과 비슷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을 안 내고 기술만 가져가려 했습니다. 사우디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협력하려 했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눈치 볼 필요 없다. 조건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면 된다. 우리가 선택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하는 입장이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실제로 KF-21 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시제기는 이미 수백 회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성능이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양산 첫호기 인도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없이도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왔습니다. 대신 사우디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파트너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여러 국가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 변화였습니다. 사우디 국기가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린 사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겠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 한국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도 참았습니다. 수출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K방산의 경쟁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고객이 줄을 섰습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발을 빼려 하자 한국은 먼저 사우디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입장이 역전되었습니다. 가려진 국기가 전하는 신호. 그것은 작별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있다.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KF-21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천 카일 공장에서는 매일 시험 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제기 6호기까지 제작이 완료되었고 누적 비행 시간은 1000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초음속 비행, 공중급유, 무장 투하 시험 하나씩 검증되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도 순조롭습니다. 2026년 양산 1호기 인도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한국 공군은 2028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총 120대.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F터, F4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최종 계약과 파트너십의 향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공식적으로 결별이 선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분담금 미나, 티르키예와의 이중 접촉, 불가능한 조건 제시, 모든 것이 쌓였습니다. 사우디와의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입 대수, 금액, 기술 이전 범위, 납기,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몇 달,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망해산업 계약은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점은 한국이 기술적 자신감과 복수의 잠재 고객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고동훈련기 T-50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해외 판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국내 수요만으로는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자 한국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유리한 금융 조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T-50I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약 조건을 여러 차례 바꾸려 했습니다. 한국은 그때마다 양보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KF-21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투기입니다. 4.5세대를 넘어 5세대를 향하는 성능,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경쟁력이 있습니다. 에퍼스비보는 비쌉니다. 유로파이터, 라팔도 만만치 않습니다. KF-21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KF-21에 관심이 있다.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싶다. 폴란드는 공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F-35를 일부 도입했지만 더 많은 수량이 필요했습니다. KF-21이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제 SU-30이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KF-21로의 업그레이드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페루까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접촉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중적 행보와 높은 조건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티르키예라는 대안이 있다. 미국, 부품 없는 전투기가 필요하다. 압박카드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양보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뢰가 흔들렸다는 평가도 공존합니다. 국제방산업계는 신뢰를 중시합니다. 계약은 수십 년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전투기를 판매하면 부품 공급, 정비, 업그레이드가 뒤따릅니다. 30년, 40년 관계가 지속됩니다.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튀르키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들은 인도네시아의 미국 부품 0%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업계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전술적으로는 영리했을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다가 장기적인 파트너를 잃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협력 가능성으로 부상했습니다. 사우디의 적극적인 관심은 명확했습니다. 공군 사령관의 직접 방문, KF-21 시제기 탑승, 상세 브리핑 청취,
진지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정 3식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방위 산업도 그 일부였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에 인색했습니다.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열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K9 자주포 사례가 증명했습니다. UAE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미사일을 도입한 UAE는 한국 무기 체계에 만족했습니다. 성능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다. 기술 지원이 신속한 좋은 평가였습니다. KF-21에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도 잠재 고객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방위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군사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무기의 실전 성능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9 자주포가 활약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사우디와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진행 중입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KF-21이 특정 국가에 묶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향해 항로를 확장하고 있다는 흐름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보람의 KF-21의 애칭입니다. A2종입니다. 빠르고 민첩합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납니다. KF-21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한 곳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사우디 하늘을 날듯이 KF-22도 세계 하늘을 날 것입니다. 한국 공군뿐 아니라 다른 나라 공군의 엠블럼을 달고 다양한 국기와 함께 그것이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가려진 사진,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모든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기만 하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KF-21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잠수함, 구축함, 모든 것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확장되는 항로, 그것은 단순히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술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운이 남습니다. 사우디 국기가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린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이 전하는 메시지. 세상은 넓다. 기회는 많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술, 경험, 실적. 모든 것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는 계속 날아갈 것입니다. 어느 국기를 달고 날든, 어느 하늘을 날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위를 향해, 앞을 향해, 세계를 향해 보람에는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KF-21에 탔습니다. 사우디 국기가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안 내고 튀르키예와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미국 부품 0%라는 불가능한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우디, UAE, 폴란드, 선택지는 많습니다. 보람에는 특정 국가에 묶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위치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